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6살 여자 어린이들이 자신의 몸체만한 대왕 문어를 먹는 영상이 논란이 됐죠.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선정적이고 어쩌면 폭력적이기까지 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비난이 일었고요.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됐습니다. 구독자들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으로 흐르는 이런 경향, 유튜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더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는 팩트와 분석보다 선정성을 선택한 언론의 보도 경향을 짚어보겠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한 주에 그 유튜브의 엽기적이고 좀 선정적인 영상들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하나는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장면을 인터넷 네. 방송으로 내보낸 BJ가 있었고요. 네네. 또 6살짜리 여자 쌍둥이 어린이들이 자기 몸무게, 자기 몸체만한 대왕 문어를 먹는 유튜브 영상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 영상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게 또 TV와 여타 언론에 인용이 되면서 뭐 결국에는 원튼 원하지 않든 전 국민이 보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점점 더 이렇게 선정적으로 흐르는 인터넷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먼저 이 선정적이다.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정 의미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거나 시청자의 도덕적, 심미적 감성을 자극해서 실제보다 이제 흥미롭고 중요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또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일부분을 확대, 과장해서 보도하는 그런 관행들을 보통 말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언론의 선정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성적 요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나 관련 표현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정성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석해서 시청자의 주의, 각성을 유발하는 내용, 형식적 특성으로 정의를 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선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자극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스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인사를 좀 자세하게 보도한다거나 그다음에 일반인 인터뷰, 또 자극적인 사진 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를 더 강화하는 형식적 특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합성 사진 얘기도 했었는데 네. 영상 편집이라든가 뭐 그래픽,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또 이런 걸 통해서 시청자들의 각성을 유발하는 내용.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스캔들이나 개인사 보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기준으로 최근 이슈가 된 사건들을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는데요.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송송 커플 이혼 보도 행태를 살피면서 네. 사실 이제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신문윤리위원회가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소식을 다루면서 합성 사진 등을 내보낸 조선닷컴 등 9개 매체에 경고 제재를 했습니다. 네. 참 이 합성 사진이 참 저속해요. 네. 그동안 이제 송혜교 씨와 열애설이 있었던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함께 깃발 쓰러뜨리기 게임을 하는 합성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이러한 보도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아픔을 이렇게 희화화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이 유튜브 영상 등을 캡처해서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 퍼나르기 행태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내용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채널에 등장하는 합성 사진을 캡처해서 보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가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인용이라 해도 문제가 있는 발언을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내서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했고
사생활을 마구 들춰 모욕을 준 측면이 있으며 또 여배우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시각에서 나온 조롱을 조장하거나 부추겼다라면서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론이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행해진 엄연히 잘못된 것을 사실 지적을 해야 할 텐데 네. 지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가져다가 자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미디어 비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언론들이 파고 또 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네. 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인데요.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엽기적이고 또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어떤 미스터리하기까지 한 범죄 행각 때문에 추정과 억측성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네. 네. 이 사건도 아마 이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선정성 관련한 주제와 아주 밀접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연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대담 내용을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종편 채널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보다 선정적인 정보에 치중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보도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는데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선정적인 정보가 나온 시점마다 대담 시간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건이 보도될 때는 네. 한 147분 정도였는데 네. 범행 방법이나 개인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2주차부터는 436분으로 대담 시간이 이렇게 확 이렇게 뜁니다. 네. 또 주변인의 일상 증언이 나온 3주차도 299분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부실과 관련한 또 사실 범죄 사건에서는 이거 사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건 해결보다는 선정적인 주변의 이야기들에 주목해서 보도한 거죠. 네, 이 고유정 사건의 경우에 정말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세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추측성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합성사진 말씀하셨는데 이 사파의 이 피의자죠. 네. 고유정의 얼굴을 합성해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네. 네. 최근 들어서 종편에 사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는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중해야 합니다. 네. 제목도 역시나 참 자극적이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카레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유정의 잔혹 레시피 이렇게 제목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이미지 전략가의 피의자 얼굴에 미소가 있을 때 없는 것의 사진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왜 이제 우리가 가짜 미소, 진짜 미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미소를 뒷셈 미소, 가짜 미소를 패남 미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이중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불필요한 내용이죠. 네. 또 심지어 채널A 돌직구쇼에서는 피해자의 학력, 그러니까 사망한 고유정의 전 남편, 네. 학력 성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박사 과정 중에 성적 대부분이 A+였고 논문도 성과가 탁월했고 그다음에 개인 가정 형편을 다루기도 하고요. 참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 많았습니다. 네, 이 내용도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역시 징계가 있었잖아요. 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선닷컴, 중앙일보 등 11개 매체의 기사와 제목에 대해서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3조 보도준칙 선정 보도의 금지 이 조항하고요. 또 제13조 어린이 보호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조항을 적용해서 각각 주의 조처했습니다. 네. 이런 엽기적인 사건 보도들이 더 선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가 되면서 우선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집에서 정말 애들하고 뉴스 못 보겠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 고유정의 엽기적인 범행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어떤 시청자분은 저희에게 이런 글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 듣고 싶다. 그만 네.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선정적인 보도들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이제 선정적 보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이게 정말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었는데요. 네. 최근에 한 연구에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영향을 밝혀내는 게 쉬운 연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 갈등 TV 뉴스의 선정성이
정서, 기억, 뉴스 평가 및 갈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건데요. 네. 선정성이 더해지면 시청자의 부정적 감정에 모든 측면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뉴스가 전달하는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사안이라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그 갈등을 더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 시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군요. 참 이래서 더 언론의 책임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실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선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언론이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성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나타나는 형태도 뭐 제목,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 합성, 사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길 바랍니다. 언론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윤리강령, 그리고 민원위원 등의 시민단체 지적 사항들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자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항상 마무리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사실은 언론의 자정이에요. 네. 네, 언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점점 더 선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혜윤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의류업을 10년째 이어오고 계신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김은주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이 은주님의 본업은 의류업이지만 미디어 협동조합이란 곳에서 조합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오니까요. 이 언론 활동에 정말 관심이 많은 열정적이고 건강한 시민이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김은주님 소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류 판매업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성남에 사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했다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돼버렸더라고요. 모든 직장이 다 똑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힘든 거보다는 즐거움이 있는 게 많아서 자부심도 있고 보람차게 일한 것 같아요. 네. 옷을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업에, 의류업에 종사하고 계시군요. 김은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년째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은주님의 취미 활동이 이 미디어 협동조합원 활동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류업과는 좀 무관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미 활동하면은 음악이나 운동 이런 걸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주님은 이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시민 언론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방송이 진행될 때 방송 현장에 가서 서포터즈처럼 방송 진행을 돕기도 하고요. 네. 또 조합원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계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 YTN 라디오의 애청취자이시기도 하신 은주님. 어떻게 청취하게 되셨을까요? 은주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 시사방송을 그렇게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어서 저만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듣긴 했는데 직업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의료업에 종사를 해도 원래 정치시사 되게 좋아했었고 20대 때 제일 활발하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YTN 같은 경우는 24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뉴스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직업하고 라디오 방송에 대한 취향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든 이렇게 특히 정치 시사를 즐겨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네. 네. 또 은주님은 저희 YTN 채널 자체가 개국될 때 그때부터 팬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10년째.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YTN 채널이 생기기 전에는 은주님에게 뉴스라는 건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YTN 채널이 생기고 난 뒤에는 24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뉴스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24시간 뉴스가 나오는 채널이잖아요. 저희가 네. 뉴스를 이제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냥 YTN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면 뭐 속보면 속보, 특보면 특보, 뉴스가 24시간 흘러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이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도 은주님이 뉴스를 듣고 싶은 언제나 네. 챙겨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YTN 라디오를 애청치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새로 알게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또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YTN에 빠지게 됐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9시부터 오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는 나오, 안녕 팝 영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애정하는 왕주현지 아나 방송하는 거 듣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일들이 바빠서 오후 방송을 잘 못 듣는 편이고 거의 아침 방송, 점심까지 그렇게 쭉 들어요. 오뉴스는 진행자분이 시사방송을 재밌게 1시간 동안 알차게 진짜 잘해주세요. 세계는 나오는 전 세계 뉴스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들,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각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타이틀까지 네. 편성 시간대별로 꿰고 계신데요. 네. 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담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희 YTN 라디오의 진정한 애청치자셨습니다. 네. 한편 들으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어요. 진행들 너무 좋은, 내용도 너무 좋고 그런데 유튜브 알림 설정을 하면 알림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그거 채널 한번 확인을 좀 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아쉬운 거는 앱 관리하는 거. 공지사항 보면은 2018년도에 공지가 끝이에요. 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 많이 들어서 앱 개발을 했는데 앱 되게 좋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다른 볼일을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문자를 보거나 SNS를 할 수 있거나 뭐 다른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데 거기다가 채팅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앱에서 채팅하는 거, 앱 댓글 활성화시켜서 뭐 우리가 샵 문자보다는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게 피드백 서로 나눌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 YTN 화이팅!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 잘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냐.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예스를 이전 시간에도 한 애청자분께서 네. 조금 이제 리뉴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예스를 리뉴얼 한답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내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열린 라디오, 열린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 주신 내용들을 진짜 잘 담아서 더 거듭나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튜브 활용에 대한 의견도 저도 이 김은주님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매일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 참 낯익은 이름이신데 유튜브 알림 설정이 저희가 안 되는군요. 이거 왜 안 되죠? 저도 유튜브를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YTN 라디오를 애청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주셔서 김은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은주님 만나고 오신 김예은 리포터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마이크에서는 이렇게 진정한 YTN 라디오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평소 YTN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 칭찬하거나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으신 내용, 또 내 삶의 YTN 라디오는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이런 YTN 라디오 애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홈페이지 열린 라디오 YTN 프로그램 참여 신청란에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국제개발협력 하면 국제사회에 대한 구호나 지원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 국제구호 지원과 관련된 시장만 2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넓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외 봉사와 인턴십을 통해서 국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상권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한 젊은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먼저 이상권님, 간단한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2019년에 코이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상권입니다. 네. 현재는 코이카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코이카의 경력사다리를 통해서 코이카에 입사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경력사다리가 뭔가요? 네, 경력사다리는 코이카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제기구와 NGO, 개발 컨설팅 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네. 코이카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과 경험이 쌓인 인력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경력 사다리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코이카 봉사단, 네. 청년 인턴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단계고요. 네. 2단계는 초급 전문가로서 프로젝트 현지 실무자로 활동하거나 현지에서 봉사단 관리나 개발협력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거나 혹은 국제기구에 파견돼서 2년간 활동하는 다자협력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네. 3단계는 1, 2단계 경험자들이 본격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이카에 채용되는 것도 3단계에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 진출이나 개발협력 관련 NGO나 글로벌 기업 취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이카의 청년 인턴 프로그램인 YP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 2, 3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요컨대 우리 이상권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턴 제도. 네, 네. 맞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직원으로 선발되신 경우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인턴십을 하신 거예요? 개발원조 분야라고 생각하면 흔히 저희가 뭐 제3세계 네. 예, 해외 활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인턴 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코이카 YP 인턴은 크게 코이카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턴이랑 국내 코이카 파트너 기관에서 일하는 사업 수행 기간 인턴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사업 수행 기간 인턴으로서 국내 NGO에서 6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럼 현지에 직접 가셔서 활동하신 건 아니고 국내에서 그 해외의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현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 인턴 활동 동안 국내에 방문하는 해외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해외 사업 현장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막연히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이 조금 있었는데요. 인턴 활동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프리카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당시 식품 및 의료제품 관련 신규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현지 조사를 떠났는데요. 네.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연구 보고서에 적힌 제 이름 한 줄을 보았을 때 그때 느낀 보람과 뿌듯함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턴 활동이 끝날 때쯤에 저희 베트남 지부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실무자로 활동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셔서 거기서 눈에 띄셨나 보네요. 네. 그냥 열심히 좀 했는데 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물리치료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현지 실무자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네. 아무래도 개발협력 분야는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코이카의 YP 인턴을 통해서
개발협력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현지 실무자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이카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러셨군요. 앞서 이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그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적절히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 대학교와 함께 물리치료 정규 교육 과정을 만들고 물리치료 기자재와 인프라를 지원해서 네. 지역 사회에 물리치료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물리치료 관련한 전공 지식이 전혀 없다가 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물리치료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네. 물리치료 관련 전공 서적을 빌려서 밤낮으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물론 담당하는 프로젝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프로젝트가 꼭 그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행정 업무 역량이나 협상 능력, 현지 생활 적응력과 같은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없다고 해서 개발협력 분야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권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봉사 활동을 입사까지 잘 연결시켰는데,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네. 그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긴 시간 해외 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입사 준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책을 파지 않고 땅을 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 장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되지 않았나요? 네. 저도 긴 시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장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와 같이 코이카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그 해외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개발협력 유관 기업이나 타 분야 기업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해외 봉사만 해도요? 네. 열심히 하신다면. 그렇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이카 봉사단이나 청년 인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NGO를 비롯한 개발협력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대학, 학교 등에서도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이카 봉사단은 아무래도 일반 노력 봉사와는 다르게 간호나 한국어, 컴퓨터 이렇게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이다 보니까 점차 이런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귀국인재들의 그 취업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귀국인재 총 2,056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 민간 기업이나 NGO, 공공기관이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교육이나 의료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18%가 취업을 했고요. 네. 국제기구에도 60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외 봉사 활동이나 인턴 활동을 지원하려면 일단 언어는 좀 능숙해야겠죠? 네. 영어? 네, 영어가 가장 기본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현지에서 쓰는 현지어라든가 다양하게 쓰는 게 이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제2외국어로 해두시면 현장에 가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외 봉사 활동이나 인턴 활동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력 사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력 사다리를 통해서 이런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귀국하고 나서 코이카 입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때 코이카의 커리어 센터를 이용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거나 면접이나 NCS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센터에서 제 경험과 역량을 교류해서 관련 수요가 있는 기업과 매칭해 주시기도 하셨고 커리어와 관련된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이카가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첫걸음이라는 온라인 강좌랑 스텝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개발협력 분야 관련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강좌들은 모두 YP 인턴이나 봉사단이 아니더라도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기국 인재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청년 혁신센터가 선릉역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네. 글로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혁신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이카의 지원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코이카의 대표님 같으세요. 네. 뭐 장래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코이카에 입사하신 이상권님. 코이카에서는 그러면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새내기네요. 네, 완전. 네. 뭐 말씀하시는 건 거의 대표급인데, 네,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신참 새내기셨어요. 네. 그럼 우리 이상권님의 다음 경력 사다리, 뭐 어떤 걸 계획 중이신가요? 네, 개발협력 분야의 경력 사다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만큼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코이카와 함께해온 지난 시간 동안 항상 제가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코이카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행할 수 있는, 나아가서 코이카와 개발협력 프로젝트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참 듬직하고요.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 또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국제 전문가로 새로 이제 도약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권님 만나봐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이카의 이상권 씨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3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